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원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1.09% 하락을 하면서 2,622포인트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은 1.29%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870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 보여줬네요. 다음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개인이 7,320억 원, 어제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매수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더 매도 물량 던지는 가운데 4,774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기관은 3,0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매도 우위 보였네요.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개인이 872억 원 매수세 보인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은 746억 원 매도를 보이면서 외국인이 746억 원을 매도 우위 보였고요. 기관은 2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난세영공 전문가님입니다. 함께하는 참여 방법 살펴봤고요.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난세영님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고요.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난세영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간 뵙고 오늘 또 만나 뵙는데 지난주는 쉬었군요. 2주 만에 만나 뵙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 예. 3월 1일 3일전 때문에 쉬었는데 내일은 이제 대선 때문에 쉬는 날이에요. 오늘 네. 지수가 좀 3거래일 연속 좀 빠지면서 그래도 미국 장보다는 덜 떨어졌다라는 생각 속에 예. 좀 버티기가 좀 되었나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카메라 보시면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남겨주시죠. 네, 오늘 장이 많이 하락을 해서 2,600선도 위협을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좀 그래도 오름으로써 2,622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차트로 보면은 거의 이제 쌍바닥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1월 28일 날 거의 2,590일 장중 저점을 찍고서 지금 2,600선 하에다가 다시 이제 오늘 2,600선이 일단 위협을 받았는데 그래도 2,600선을 하회하지 않고 있다는 지켰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봐서는 가장 큰 건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인데 지금 보면 이제 러시아도 그래도 경제 대국은 아니래도 그래도 무시를 못하는 그런 국가거든요. 특히 이제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제 그 피기가스가 러시아나 이제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러시아에 진출해가지고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 회사들이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로 봐서는 이제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거의 1,200원, 26원까지 이제 오르는 이런 상태로 봐서는 아마 환율이 좀 더 안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잊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목요일 날이 지금 선물 옵션 만기이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3월 달 아직 진짜 컷오프 옵션 그 매칭 데이라 위칭 데이라 가지고 이제 선물 옵션
주식 선물, 주식 옵션이 만기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항상 볼 때는 그런 이제 포지션을 봐야 되는데 사실 뭐 지금까지 보면은 이런 만기 때 보면은 외국인들이 거의 매도 포지션, 풋 포지션을 많이 취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보면은 주로 외국인들은 풋이 많고 반대로 개인들이 또 매수에 많이 베팅했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또 파생 시장에서는 많은 손실을 입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10일 날 내일 모레 또 장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또 일단은 풋에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일단 환율에서 또 외국인들이 또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봐서는 밸런스를 봐서는 외국인들도 뭐 환율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크게 이익을 받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아마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피해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남겨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한줄평 코너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매일매일 쏟아지는 매매 전략들 받아가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셔야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혹시 QR코드를 찍으실 수 없으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우국이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는데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이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생방송 중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코너에서 전문가님과 시황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의 한 줄 평을 들어볼 수 있는 주식왕 한 줄 평 코너.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유가 폭등 속에서 6만전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6만 원을 지금 깨버렸네요. 7만 원 선을 깨버리고 지금 6만 9,500원의 종가를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 11월 11일 날 종가가 69,900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69,000 오늘 500원으로 끝났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렇죠. 69,500원에 끝나서 지금 7만 원 밑으로 내려왔는데 네. 사실 아까도 뭐 이런 원인을 보면은 우리가 아마 여기 화면을 좀 띄워 주시면은요. 네. 유가가 지금 119불이거든요. 119불인데 아마 126불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지만 지금 뭐 어떤 급진론자는 뭐 200불까지도 간다라 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이제 네. 또 3차 오일 쇼크가 오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주시장 자체가 이제 불안한 상태인데 과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좀 빨리 좀 끝내야지만 그래도 주시장에는 좋을 텐데 이게 이제 지지부진하게 되면 아마 주시장도 굉장히 지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뭔가 이렇게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주시장이 뭐 상승보다는 오히려 하방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환율이거든요. 우리나라 주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아마 수급에 있어서 뭐 연기금이나 뭐 투신 기관 투자할 때 있지만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환율에서 어떤 거 메리트가 없다고 보면은 주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군요. 지금 어느 정도 뭐 1,237원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환율이 좀 더 오른다 하더라도 한 1,250원 아마 많이 올라도 뭐 1,300원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 아마 횡보를 하게 된다면 또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이런 주식에서 아무리 뭐 이익이 난다 하더라도 환율에서 손해 보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더 기다려가지고 주가가 어느 정도라도 아마 빠지지 않고 횡보 국면만 한다 하더라도 환율에서 또 뭔가 수익을 기대하면서도 외국인들이 또 매수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일 모레 아마 이제 옵션 만기를 끝나고 나서 또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일단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옵션 만기를 일단은 무사히 넘겨야 되는데 또 그날 또 변동성이 커가지고 또 2,600선 이하로 갈 경우에는 또 아마 추가적으로도
또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외국인의 동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원대로 뒤짐을 했는데 사실 삼성전자 주식 주주들이 많이 떠났거든요. 네. 작년에 8월의 경우에 약 518만 명이었는데 지금 12월 날 기준으로 해서는 506만 명, 약 12만 명이 이제 삼성전자를 떠났죠. 그래서 아마 네. 거의 뭐 10만 전자 간다 하는 주가 자체가 지금 뭐 6만 전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사실 뭐 삼성전자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종목이지 뭐 단기 어떤 매매 이런 차익보다는 아마 그쵸. 장기적으로 일단은 뭐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주식 개념으로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물론 배당 뭐 많이 이런 종목도 있겠지만 우리가 배당도 일단은 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삼성전자 투자에서 장기 투자자의 경우에 마이너스로 끝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물론 지금 뭐 1, 2년 사이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이제 빠진 상태에 있지만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특히 자동차 업종들이 지금 신저가 계속 갱신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중국에 이어서 또 러시아의 어떤 타격이 입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이번에 손실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네. 아마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자동차 업종은 좀 더 좋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전망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7만 원 선을 좀 무너지고 69,500원의 종가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말씀처럼 많은 소액주주 이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떠났다라는 소식도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수 좀 오르려면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과연 이 확률과 여러 가지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면서 얼른 오르길 좀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코너에서 좀 더 자세한 이 외국인의 매수와 매도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난세용의 투자 노트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이 전략적인 분석 노트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준비한 투자 노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뭐 기관하고 외국인의 지난주에 순 매수도 종목인데 네, 사실 이게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겠네요. 네. 그래도 한번 우리가 짚어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최근 들어 좀 많이 빠지긴 했어서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한번 보면 살펴보죠. 이제 2월 말일 날 네. 지난주 월요일이었나요? 그래서 보면은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페이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항공우주 관련주들이 네. 일단은 이제 매수세가 몰렸었죠. 사실 지금 항공우주 관련해 가지고 올인하는 그룹이 있죠. 이제 하나그룹이 네. 지금 이쪽 올인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김동관 사장이죠. 김동관 이제 3세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뭐 등기 임원도 한다라고요. 네, 뭔가 좀 산의사도 이렇게 됐다고 하고. 적극적인 네.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아마 하나그룹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이제 매도한 종목 보면 이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두산중공업, 현대차, 카카오 해가지고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거의 뭐 58만 원 상장할 때 58만 원까지 찍고서 맞습니다. 50만 원 아래에서 다시 반등했다가 어느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지금 뭐 거의 4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온 상태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분석을 할 때 어널리스트 레포트를 보면 이제 적정 주가를 이제 41만 원, 43만 원으로 예측한 증권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상장이 되면서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뭐 올라가지 않나를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요새는 이제 이런 종목들 자체가 이 대형주들이 이렇게 수익이 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시총 이 종목이 거의 뭐 지금 40만 원, 48만 원까지 빠졌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50한 4, 5만 원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면 대형주 시총 이 종목이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또 매도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서 가지고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인해 가지고 네. 장 자체가 좀 더 왜곡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외국 정말 기관들은 좀 많이 샀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다시 매도로 전환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좀 이긴 게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그렇군요. 되고요. 네. 막 개인들은 모르겠습니다. 개인들이 뭐 지금 공모주 받아가지고 파신 분도 있고 안 파신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고점에서 일단은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산중공업도 뭐 최근에 뭐 원전 관련 얘기 있어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지금 뭐 등락폭이 이제 계속 변동성이 심한데 이날은 아마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제 매도를 했고요. 지난번에 두산중공업이 하락할 때는 유상증자를 했는데 네. 지금 좀 실권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좀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있었죠. 그다음에 현대차, 뭐 기아는 계속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파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도 보면은 이제 이거는 어떤 공정위에서 제재를 받았거든요. 네이버 네. 카카오.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저점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네이버나 카카오도 이제 어느 정도 하락에서 벗어나서 일단은 이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월 2일 날 보시면은 S-오일, 현대중공업, OCI에서 보면 이제 유가가 워낙 오르다 네. 보니까 뭐 S-오일 정유주 관련 당연히 올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계속 뭐 이런 조선 쪽의 수주 얘기 나오면서 이제 현대중공업도 일단은 매수에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OCI도 뭐 계속 좋은 기업이었죠. 그래서 네. S-오일도 뭐 태양광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호재를 인해 가지고 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솔루션,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에서 한번 지금 보면은 중공업 주식에서 조선 관련해서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은 이제 또 원전 관련 얘기 나오면서 이제 네.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솔루션 네. 일단 뭐 우리 우주항공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매수세가 물리는 모습이었고요. 매도한 종목은 역시 뭐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KB금융, 현대차, 기아, 대한항공, SK스퀘어, LG화학. SK스퀘어도 어느 정도 바닥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날은 기관 외국인이 다시 매도세로 전환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LG화학도 요새 뭐 힘을 별로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면서 같이 이제 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이제 금리가 올라오면 이런 종목들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은행주 중에서는 이제 그 동안에 또 추가적으로 뭔가 제일 지금 보니까 못 올랐던 종목이 약세 종목이 신한지주거든요. 그렇군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안에 어떤 그 프리미엄이 좀 있었어요. 사실 차별화된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프리미엄이 없었대요. 최근에 보면은 신한지주 자체가 이제 흐름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3일로 넘어오면 이제 또 이날은 또 삼성전자를 다시 매수를 했는데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네. 뭐 한국전력, 하이닉스, 현대차도 매수한 거는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매도한 건 이제 후성하고 S-오일, 기아인데 후성이 또 최근에 아마 기관하고 외국인 오늘도 이제 보면은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후성도 지금 거의 뭐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3월 4일 날은 이제 금요일이죠. HMM 역시 이제 우리 뭐 해운 관련주들 네. 지금 보면은 계속 좋은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운임이 계속 뭐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HMM 같은 경우도 그 동안에 이제 어떤 약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기관 외국인이 다시 매수 들어온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KT 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아마 항공우주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꾸준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인데 뭐 이번 주 들어서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SDI, 삼성전기, LG전자, NC소프트, LG와 SK스퀘어, 네이버, 카카오에서 하면 지금 뭐 이런 네이버, 카카오도 계속 공정이 제재로 인해 가지고 이날까지는 일단은 매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좀 더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상승 트렌드로 전하는 그런 어떤 기점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들 뭐 NC소프트서부터 크래프톤인데 네. 크래프톤은 오늘 이제 그 의장이 뭐 자사주를 매수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 크래프톤은 이제 오늘 상승으로 턴을 했고 오늘 또 장중의 특징은 이제 보면은 게임주들이 돌아섰다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폭락을 했죠. 그래서 보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업종 분석이 2차 전지인데 이따가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2차 전지주들이 오늘 보면 이제 미국에서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그 하락을 했는데 네. 원인은 뭐냐면 원래 이제 그 코발트 가격이 비싸가지고 네. 저 2차 전지 업체들이 이제 니켈 함유량을 늘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거꾸로 됐죠. 니켈이 뭐 워낙 많이 오르니까 네. 지금 2차 전지들 업체들이 아마 굉장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뭐 부도가 나는 기업도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예측이 되면서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네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제가 아마 2부 시간에서 아마 자세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이제 매수한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주에 3일 동안 매수를 했고 한국항공우주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이나 SOL,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는 이제 매수와 매도가 반복이 됐었고요. 또 매도한 종목 보시면 뭐 카카오, 기아, LG화학, SK스퀘어 이런 종목들은 계속 거의 뭐 매도를 함으로써 네. 흐름 자체가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ABL 바이오, 아프리카 TV, 엔캠, 비덴트, 시젠 해가지고 뭐 골고루 올랐죠. 네. 2차 전지주 그다음에 뭐 우리 비트코인 관련주, 그다음에 네. 바이오주하고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 매도한 종목은 BCNC 이제 상장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안넷, 위메이드, 에코프로비엠, 한국 BNC, 조이시티 해가지고 뭐 한국 BNC 이런 종목도 계속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뭐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종목이 되고요. 아마 아프리카 TV도 계속 뭐 지금 계속 광고 선전비에서 광고비 효과가 있어가지고 네. 계속 좋은 그런 흐름을 이제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료가 좀 많이 빠진 것 같네요. 그렇군요. 3월 3일 지금 순매도 현황을 보고 있고요. 코스닥. 네, 다음은 이제 뭐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네. 바뀌었네요. 네. 코스닥을 2월 28일 거 보시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네. 컴퓨터소 홀딩스, YG엔터, 조이시테아지 이런 어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일단 매수세가 물렸고요. 그다음에 테스나, 에코프로, 인터플렉스를 이제 매도를 했는데 테스나는 지금 오늘 보면 두산그룹이 인수한다는 네.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호재가 있었고요. 3월 2일 날은 카카오 게임스, 펄어비스, LNF, JYP 엔터, 뮤직 스튜디오, 상강 M&T, 파인테크닉스, PNT, 첨보 이런 종목 매수를 했고 매도한 종목 에코프로피렘, 셀트네스키어, 에코프로, 골프존인데 지금 보면 이제 PNT 이런 종목이 보면은 이따가 말씀 2차 전지 장비주거든요. 그러면 네. 원래 이제 장비주가 작년에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움직였는데 이제 원이 PN이하고 이제 PNT 두 종목이 대표 종목인데 원래 이제 원이 PN은 이제 PN이 솔루션에서 이제 원익그룹이 인수하면서 이제 원이 PN의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아마 작년에 2차 전지들이 막 올랐을 때 이 종목들이 못 올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나중에 후발주자 올랐다가 다시 밀렸다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좀 오르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3월 4일 날은 스튜디오 드래곤, 제시케미카, 원이 PN이 그러니까 PNT하고 원이 PN이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제우스, 동성, 하이인테스. 제가 작년부터 올해 어떤 그 콘텐츠 관련 중에서는 탑픽이 스튜디오 드래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보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어떤 뭡니까 그 드라마가 이제 중국에서 반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2010년도에 하는 뭐 오해영, 그다음에 뭐 인연 왕 뭡니까 뭐 인형 왕후? 인연 왕후의 뭐 남자라든가 모르겠습니다. 또는 그 제목을 생각이 안 나는데 또 하나 있어요. 지금 보면 세 가지 드라마가 이제 중국에서 방영이 됐다라 가지고 아마 이런 또 스튜디오 드래곤 비롯해가지고 이런 또 엔터 관련주들이 콘텐츠 관련주 부각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LNF, 셀트론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계속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코스닥을 보시면은 컴퓨터스 홀딩스, 그다음에 LNF, 아프리카 TV, 조이시티, 카카오 게임즈는 매도가 반복이 됐는데 일단은 이제 매도한 종목은 에코프로, 테스트나 에코프로벤, 셀트론 헬스케어, 위메이드에서 아마 게임주하고 2차 전지 관련주는 이미 지난주부터 외국인 기관들은 매도세에 돌아섰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종목도 우리가 또 이제 급락이 나올 때 찬스가 있는데 과연 뭐
니켈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이런 어떤 니켈이라든가 뭐 원유 가격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 원유 가격은 지금 이제 해결책은 이란밖에 없어요. 이란이 사실 지금 뭐 그동안에 금수 조치 내가지고 원유 석유를 못 팔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란의 경우에는 그 원유의 그 마진, 그러니까 단가 굉장히 높아요. 아마 거의 한 5, 6년 전에도 이란의 어떤 그 단가가 BEP가 한 110불 정도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네. 정도 지금 이란은 그래도 워낙 경제가 안 좋으니까 막 출혈 수출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란은 찬스죠. 그래서 찬스는 제가 볼 때는 이란이 아마 어떤 협상에서 나온다면은 지금은 석유 가격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란과의 어떤 협상에서 이런 게 물꼬가 트이지 않으면 유가는 제가 볼 때는 하락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란과의 어떤 거 석유 협상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세계적 글로벌 경기 자체가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네. 아까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말씀드리면은 정말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 네,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보면은 이번쯤 빠졌지만 지난주까지는 계속 신고점 돌파하면서 네, 맞습니다. 올라왔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우주도 보시면 수급이 굉장히 좋죠. 외국인하고 네. 뭐 투신 연기금 계속 사는 모습이고 차트 역시 이 종목도 신고가를 갱신한 이런 그렇네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뭐 차트가 지금 뭔가 그 좀 이게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네. 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일단 나머지는 2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난세용의 투자 노트 시간 살펴봤고요. 다음 코너 진행을 하고 난 뒤에 2부 코너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난세용의 투자 노트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이 또 빠르게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를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고민은 어떻게 될까요? 네, 첫 번째 종목 고민. 네, 그렇군요. 종목 고민을 조금 올라오는 동안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네, 제일 네, 처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수급을 보시면은 일단 뭐 최근에 우리 뭐 투신이나 외국인이나 연기금들이 계속 팔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전부 다 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개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계속 7만 원 중반 이후에서는 이제 초반대까지 해서 계속 뭐 저가다 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 때문에 지금 뭐 헤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어떤 면에서는 또 공매도도 타겟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결국 이제 파생하고 다 연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파생, 그러니까 내일 모레 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풋 쪽에 베팅을 하는 외국인들은 일단 삼성전자가 빠져야지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타겟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엔 삼성전자도 이제 계속 뭐 피크아웃 얘기 나오면서 이제 올해 아마 실적이 뭐 거의 피크 아니냐 얘기는 됐는데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은 오히려 우리가 매도보다는 일단은 이제는 매수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차트도 보시면 이제 오늘 최저치가
68,700원까지 갔었죠. 지금 뭐 삼성전자도 이렇게 보시면은 과거에 작년 10월에 68,3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보면은 RSI가 저수지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상승세를 타고서 결국은 일단은 불꽃놀이 구간까지 갔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다시 또 1월 말에 지금 RSI가 지금 저수지 갔다가 단기적으로 반등했다가 다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 이제 어느 정도 또 RSI가 30 이하까지 일단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한번 제가 볼 때는 좀 더 빠져가지고 올라가는 게 더 탄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뭐 이미 뭐 손절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하는 게 아니다. 지금 뭐 물론 기회 비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손절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손절을 한다 하더라면 오히려 저가에서 다시 잡는 이런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네. 일단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뭐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거의 이제 어떤 역배열로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삼성전자도 이제는 좀 터닝한 시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손절하는 것보다는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가져가시는 게 괜찮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이제 계속해서 상담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를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이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바로 가능하십니다. 그럼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죠. 네, NC소프트입니다. 매수가는 41만 5천 원, 비중 3%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NC소프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매수가는 41만 5천 원, 비중 15%라고 하는데 NC소프트 오늘의 종가 상황은 어떨까요? 네. 43만 500원에 오늘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저점에서 사신 모습인데요. 현재 수익권에 계신 상태고 오늘 1.41% 상승을 하면서 수익에 있습니다. 비중이 15%가 아니고 3%네요. 비중 조금 가지고 계신데 그래도 수익권이라 기쁘실 것 같아요. 장중에는 43만 7천 원 선까지 NC소프트 올라가기도 했었던 모습인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NC소프트가 이제 작년 12월 초만 해도 73만 원 같은 주가거든요. 지금 보면 이분은 40만 원대 초반에서 사셨는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하고 연기금 투신들이 계속 매도 공세가 있었는데 이제 연기금은 이제 어제부터 일단은 매수로 돌아섰고 이제 투신하고 외국인이 오늘부로 이제 매수로 돌아섰는데 지금 뭐 수급에서는 뭔가 좀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요. 차트도 보시면 지금 뭐 과거에 78만 6천 원까지도 11월에 갔지만 워낙 빠져가지고 이제 41만 원대까지 왔는데 지금 보면 이 종목도 계속 RSI가 저수지에 있다가 다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모습인데 오랫동안 지금 계속 횡보 내지 하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은 좀 기술적인 반등도 오는 시점이 됐는데 사실 이게 뭐 오늘 진바닥인지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게임즈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올랐지만 지금 이게 뭐 거의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수급이 좀 안정이 되면서 이제 실적이 좀 이렇게 호전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게임즈는 뭡니까? 이제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참여자들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단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주가 수준이 제가 볼 때는 40만 원대면 결국엔 이제 싸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고점 대비 78만 6천 원에 거의 50%면은 39만 3천 원이거든요. 거의 뭐 40만 원을 어떤 하향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리바운딩이 된다고 보는 거를 봐서는 아마 그런 모습이 오늘 미리 선반영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NC소프트를 어느 정도 아마 하락에서 벗어나가지고 일단은 이제 우상향으로 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분이 뭐 3%지만 어느 정도 뭐 수익권이시고 제가 볼 때는 보통 이제 고점 대비해서 저점에서 터닝할 때는 보통 상승폭의 뭐
30% 내지 50%까지 반등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조금 수익이 났다가 파는 것보다는 좀 더 느긋하게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매도 시점을 고려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요. 네, 현대차에 대한 고민이십니다. 매수가는 18만 7천 원이라고 하고요. 비중 8% 가지고 계신데 오늘의 현대차 종가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현대차는 16만 8천 원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 장중에 17만 50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던 모습을 보였네요. 장 초반 시초가 16만 4천 원에서 17만 원 선 올라가기도 했고 오늘의 종가는 16만 8천 원에서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수가는 18만 7천 원, 비중 8%. 현대차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일단 현대차는 오늘 이제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하고 투신도 일단은 이제 오늘은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투신이나 연기금 입장에서 너무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이렇게 플러스는 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이 현대차도 보면 이제 20만 원대가 어떤 면에서 지지선이었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쭉쭉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에 22만 원 찍고서 계속 20만 원대 하락했다가 다시 리반등하면서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 22만 원에서 16만 원 거의 뭐 한 30% 정도 빠졌기 때문에 거의 그러면 하한가만 맞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아마 워낙 지금 안 좋은 뉴스가 겹치다 보니까 계속 하락을 했는데 오늘 이제 뭐 싸다는 좀 인식이 좀 받지 않았는 생각이 돼서 이런 대형주들도 이제 한번 또 터닝하기 시작하면 또 걷잡없이 오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이렇게 빠질 때는 분명 공매도에 또 타겟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매도가 이게 터닝을 할 때는 또 이게 뭡니까 숏 카바링 해가지고 다시 네.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17만 원 선은 거의 뭐 바닥이라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기관이나 매니저들의 생각이 좀 반영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분이 18만 7천 원이면은 여기서 16만 8천 원, 17만 원에서 한 10% 정도 됐는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는 이런 종목으로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단기간에는 좀 이렇게 오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러시아 사태가 안정이 되고 뭔가 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뭐 주식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실적보다는 얼마나 많이 빠졌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리바운드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좀 빠졌다 하더라도 이게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봐서는 아마 어느 정도 수급이 받쳐준다 하면은 사실은 이제 주가라는 게 보면은 이제 역배를 해서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좋아진다고 확인하고 사면 이미 늦기 때문에 아마 네. 외국인 기관들은 일단은 이제 선침해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바둑은 확인이 된 게 아니니까 아하,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RSI 지표 잘 보시고 또 외국인이나 기관이 또 매도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조심하시면은 현대차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터닝한 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 두산중공업에 대한 종목 고민이네요. 매수가는 33,8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10%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두산중공업 어땠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000원 선에서 오늘 2.12%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오늘의 종가는 28,000원, 장중의 고가는 21,000원 선까지 좀 올라가기도 했고요.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루 흐름, 장 초반부터 좀 빠지는 모습 보였다가 2만 원의 저점 라인을 딛고 좀 반등세가 올라오긴 했는데요. 그래도 2%대 하락세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수가는 33,800원, 비중 10%.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죠. 바닥에서 거의 50% 올랐거든요. 그렇군요. 15,000원대에서 뭐 22,000원까지 왔으니까 50%다 보니까 일단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일단은 팔기 시작하고 있죠. 어제 오늘에서 제가 볼 때는 하락세를 보이겠는데 아마 이분이 33,800원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신 것 같은데 아마 뭐 증자하기 전에 가격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증자 비율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작년 6월에 3만 원대였거든요. 그러면 33,000원은 분명히
증자하기 전에 주가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가격대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계속 증자를 함으로써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아마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조정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하고 투신이 또 매도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또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15,000원에서 22,000원 정도면은 아마 하락한다면은 상승분에 또 절반까지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한 18,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시점을 기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18,000원 이하 내려간다면은 좀 더 지금 10%니까 아마 좀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자가 유상증자가 만약에 또 상장되는 신주가 상장되는 시점에서는 또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보수적인 접근, 그러니까는 뭐 매도도 그렇고 추가 매수도 그렇고 일단은 좀 지켜보고 있다가 신주가 상장되는 시점에서 그때 아마 또 급락이 나면 그때가 오히려 또 추가 매수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중공업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 고민은요. 네이버입니다. 매수가는 32만 9,500원이라고 하고요. 비중 7% 가지고 계시네요. 네이버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30만 4,500원에 마무리가 된 네이버 0.81% 오늘 약보합권에서 장 마감 짓는 모습이고요. 매수가는 32만 9,500원, 33만 원 부근인데 오늘의 하루 흐름은 어땠을까요?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소폭에 좀 하락세를 기었다가 바로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내 좀 상승폭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30만 4,500원에 오늘의 종가 마무리 짓는 모습인데 매수가는 32만 9,500원, 비중 7%.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제 대형주들을 보시면 이제 그 앞에 숫자가 바뀔 때마다 이제 큰 변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40만 원을 하향 돌파할 때 이제 그때 좀 저항을 받으면서 지지를 받으면 다시 이제 반등하려다가 이제 무너지니까 이제 35만 원까지 내려왔죠. 그러다가 이제 35만 원이 또 지지가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이제 30만 원이 무너졌죠. 그러면 지금 거의 42만 원에서 30만 원이까지 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한 그 조정을 많이 받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분명히 30만 원 이하로까지는 가지 않을 종목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쵸? 물론 이제 네. 30만 원이 또 하락해가지고 더 좀 더 내려올 수 있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봐서는 30만 원이 어떤 때는 상징적인 그런 어떤 주가 수준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그래서 30만 원 초반대에서는 이제 투신들이 계속 공격적으로 사고 있거든요.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투신하고 연기금 사고 있고 대신에 이제 외국인들은 또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하는 모습이고 결국 개인하고 투신 기관들이 사가지고 일단 주가를 이제 받쳐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아마 30만 원대가 차트를 보셔도 1월 28일 날 29만 7천 원 찍고서 계속 반등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거는 쓰리바닥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0만 원대 이 언저리에서는 뭔가 좀 횡보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30만 원 이하로 만약에 내려온다면 오히려 매수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동안에 악재가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30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또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는 32만 9,500원에 이 매수가 가지고 계셨는데요. 오늘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신풍제약입니다. 매수가는 38,700원, 비중 8%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신풍제약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49,250원까지 올라와 좋네요. 22.21% 신풍제약 오늘 호재 속에서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23% 넘게 장중에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최근에 상승폭이 참 컸던 신풍제약입니다. 오늘 장 초반 43,300원에서 56,600원을 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도 보였었네요. 장 막판까지 좀 상승 흐름이 있었고요. 22% 상승을 한 신풍제약. 현재 매수가보다 수익권에 계신 모습인데 비중 8%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 38,700원이라고 하십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종목은 이제 테마주죠. 네. 사실 테마주의 어떤 주가 흐름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테마주라는 건 어떤 세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단은 뉴스에 따라서 등락폭이 크게 변동되는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이 이제 2월 말부터 움직였거든요. 이제 움직인 이유는 아시겠지만 그 피라맥스라는 이제 코로나 네. 그 치료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영국 의약품에서 지금 임상 3상 그게 이제 얘기 나오면서 계속 일단은 이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시면은 이제 초반에는 42,000원까지 갔다가 시작해가지고 이제 51,000원까지 올랐다가 이제 49,250 오늘 이제 20%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2,000원 선이 지금 현재 저항선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지금 52,000원 선이 지금 200일선이거든요. 그래서 200일선을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돌파한다면은 충분히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만약에 200일선이 저항선을 작용하면 다시 한번 또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은 한번 무너지면 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200일선이 오늘 현재로 얼마냐면 52,500원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오른다면 충분히 200일선은 돌파할 수도 있는데 과연 종가까지 아마 200일선이 유지된다면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200일선에서 내일 대량 매물 나오면서 만약 음봉이 나온다면은 한 번 더 꺾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수익권이니까 일단 내일 흐름을 한 번 더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신풍제약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요. 네, 일진홀딩스입니다. 매수가는 4,500원이라고 하고요. 비중 2% 가지고 계신다고 하던데 일진홀딩스의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진홀딩스는 현재 4,785원으로 오늘 좀 수익권에 계신 분들 많이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3.57% 상승하는 흐름이었고요. 매수가는 4,500원, 비중 2%라고 하는데 전문가님 언제쯤 익절을 하면 좋을까요? 하긴 이 종목도 투자자를 보면은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들 세력들이 일단 올리는 것 같고요. 사실 보면은 오늘 거래량이 이미 터졌죠. 거래량이 터져서 오늘 이제 큰 폭의 상승을 이제 보인 모습인데 아쉬운 건 오늘 이제 위에 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고점에서 사신 분들 고점이 얼마냐면 5,930원, 약 21%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3.5%까지 이제 밀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을 저점에서 샀으면 4,500원이면은 아마 오늘 사신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사신 것 같은데 사실 일진그룹은 이제 우리 일진 디스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진 우리 다이아도 있고 여러 가지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있는데 사실 보면 이제 일진 디스플이 요새 좀 흐름이 좋았거든요. 일진 디스플레이 한번 볼까요? 네. 일진 디스플레이 어제 많이 올랐어요. 어제 일진 디스플레이 이제 어제 많이 오르고 오늘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일진 디스플레이 뭐냐면 이제 그 러시아에서 지금 사파이어 수출 금지 검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보면은 이런 이제 터치 패널 사업을 하는데 사파이어 웨이퍼 사업 부각이 되면서 이제 어제 일진 디스플레이를 올랐거든요. 여러분 네. 일진 홀딩스는 또 일진 디스플레이 어떤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어제 이제 이런 어떤 오른 게 오늘 좀 반영이 돼서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일진 그룹 자체는 여러 가지 일진 머티리얼즈 음극재 어떤 대가고 일진 다이아도 일단은 이제 양극재 이쪽에서 좀 그 웨이퍼 이쪽에 인곳해 가지고 좀 호재가 있는데 사실 이 그룹 자체가 좀 재무 구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를 때 못 오는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데 일단 일진 디스플레이 어제 오름으로써 아마 그런 여파로 인해 가지고 오늘 좀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여기까지 일튠홀딩스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네,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남은 상담 2부와 3부에서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저희는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